여러분 오늘은요, 유능한 놈이 착한 놈이다. 이런 주제로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착하다. 그 사람은 참 착해. 아유, 법 없이도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착함과 마음 안에서 착한 건 다른 거예요. 착하다는 건 결과가 선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힘들고 고통받고 불행한데 착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불공평해 보이는 거야, 세상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거기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올라왔었어요. 왜냐면 뭐가 공평해? 저렇게 착한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 죽고 저렇게 나빠 보이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살고 불공평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마음 공부하고 보니까 마음 안에서 정말 공평하죠. 마음 안에서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마음 안에서 나는 가난할 거야. 그러면서 나는 저렇게 못 돼. 부자처럼 될 수 없어 하면서 부자를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그 마음을 꾹 누르고 불평불만하면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것이고요. 나는 이거밖에 못해. 열등감과 두려움에 눌려있는 사람은 자기 의식대로 사니까 공평한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착하다고 할 때는 착한 놈이 없어요. 착한 놈이란 뭐냐면 내가 착해야 된다는 관념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나 하기 싫은데 오늘 당직 근무 좀 바꿔줄래? 아, 네. 속으로는 너무 싫어. 믿고. 근데 그 마음을 꼭 누르고 그냥 아, 그래. 이렇게. 내가 그 착한 놈이 하고 있을 때는 착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착한 놈이 사라지고 내가 착하다 나쁘다의 개념도 없이 그냥 내가 흔쾌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줄 때 그게 정말로 선함인데 진짜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마음 안에서는 자기 역할을 훌륭하게 잘 수행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착한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열매를 선하게 맺을 테니까요. 열매가 사랑으로 맺을 테니까.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자기의 역할, 엄마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해요. 잘했을 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해서 정말 효도도 하고 세상에 정말로 멋지게 살 때 나는 선한 사람이죠. 선한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자기 역할 수행이 잘한다는 걸 여러분 역할 수행을 잘하려면 마음 공부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한 상태에서는 힘든 거야.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머리로는 내가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키워놨더니 20, 30년 지나서 봤더니 내가 생각하던 자녀의 모습과는 거리가 머네.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자기가 의식주 해결 다 하고 누구든지 칭찬할 만한 반듯한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는 막 너무 죽을 둥 살 둥 자식을 키워놨더니 얘가 내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니야. 뭐 하는 일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회사만 들어가면 쫓겨나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원하던 바랑 달라 하면 내가 뭔가 역할을 충분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올바르게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공부라고 말하고 싶어요. 머리로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수많은 자녀 교육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죠. 애가 이렇게 했을 때 혼내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걸 다 답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이럴 때 어떤 경우의 수가 다 다르죠. 애마다 다르고 자식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른데 애가 이럴 때 이렇게 해라. 물론 커다란 건 가르쳐 주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성실해야 돼. 게으르면 안 돼. 뭐 이런 몇 가지는 있지만 사사건건 아이의 심리를 분석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거를 가르칠 수 없어요. 머리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으로 순리로 알아야 돼요. 그냥 알아야 돼요. 자식의 마음을 느꼈을 때 내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스스로 알고 판단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마음 공부가 돼서 자녀의 마음을 첫째 느껴야 되고 두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이게 부모의 역할 수행이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역할 수행이 잘 됐을 때 선한 열매를 맺고 내 자식이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세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됐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고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래서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 역할을 수행 못해. 부모의 역할 수행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모든 부모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역할 수행만 잘해도 우리 나라와 민족이 편안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류가 편안해요. 자식만 잘 가르쳐도. 그런데 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잘못될까? 아무리 자기가 도둑질해도요. 내 자식이 도둑놈이 돼서 신문에 나오는 거 원해. 이런 부모 없잖아요. 누구든지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머리로 알 수 없는 거니까.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마음으로 알려면 마음 공부가 되지 않으면 누구나 그런 우를 범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사회적으로도 출세했고 공부도 많이 하고 배경도 좋고 돈도 많고 하는 분들이 삶의 결과물을 보면 정말 이게 자녀 교육도 잘못됐고 삶의 결과물들이 안 좋은 거를 볼 때 우리가 왜 저럴까? 그 의문이 저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풀렸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고 타인의 마음을 알고 어떤 게 순리인지 올바른 선택인지를 알고 날마다 선택하지 않으면 삶은 늘 선택이니까요. 선택이 잘못되면 판단을 잘못하면 선택이 잘못되고 선택이 잘못되면 결과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인생이란 어떤 큰 흐름에서 볼 때 쌓이고 쌓여서 모여지는 거죠. 자녀에 대한 그 교육 가치관이 날마다 잘못되면 그게 20년, 30년 축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성장했을 때 비뚤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것이 서서히 교정되는 게 이 공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진정한 선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이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도로 머리로는 정말 착하고 선한 열매 맺고 싶은데 내가 이 마음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내 의도랑 결과가 다를 때 이때 진정한 선함이 나타나지 않죠. 진정으로 올바르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역할 수행이 잘 돼야 돼요. 역할 수행을 잘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합니다. 직장에서 내 역할을 잘해요. 위에 상사한테는 정말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보필하는 부하 직원이 되고 내 부하 직원한테는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내가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상사가 될 수 있다면 그 조직에서 내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말 조화롭게 그 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 내가 큰 역할을 하는데 그걸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매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참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역할 수행을 잘하는가. 그러면 나는 무조건 착하게 사니까 잘하는 거야.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소리 안 하고 이 선하게 시비 분별심의 잣대로 옳고 그름으로 볼 때 난 나쁜 짓 안 했어. 그러니까 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 선한 열매를 맺었나 한번 보십시오. 내 자식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부인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조화로운가 행복한가 내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또 나 자신도 행복한가 열매가 선하다는 건 우리 모두 다 행복한 걸 의미해요. 우리 모두 좋은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의도와 결과가 다르네? 그리고 나는 역할 수행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네? 하면 내가 무엇인가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 힘들어서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런 분은 물론 당연히 못하고 있는 거고요. 잘한다고 느끼는 분조차도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인생의 성적표, 자식에 대한 성적표를 본다거나 내 사회인으로서 성적표를 볼 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뭐냐? 내 머리와 내 의도와 잠재의식 실제 하는 놈이 괴리가 커서 머리로는 이렇게 돼야지 하고 썼는데 몸은 전혀 다른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오님의 글 중에 그런 말 있죠.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한 귀절이 있어요. 머리로는 행복을 원하는데 몸은 자꾸 불행 스위치를 눌러서 불행한 현실을 만들고 이거 누가 그랬느냐고 자기가 누른 줄 모른다. 그게 관념이다. 정말 한마디로 명쾌한 이게 결론이에요. 정말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차려야 된다. 네가 지금 행복을 원하지만 누르고 있는 건 지금 불행 스위치를 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네 잠재의식을 보고 알아차려서 행복 스위치를 누를 수 있도록. 행복 스위치 누른다는 게 뭐죠? 올바른 역할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지도자로서, 학생으로서, 군인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 충실한 역할 수행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행복 스위치로 누르는 거고 내 그 역할 자체가 선한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화를 안 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꾹 참고 남한테 양보하고 그러면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맡고 있는 수많은 역할이 있어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군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지도자로서, 선생님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있을 겁니다. 역할이. 몇 개씩 되겠죠. 그렇죠? 그 역할이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지만 적어도 2-3개 이상은 될 거예요. 그 역할에 맞게 충실하게 잘 역할 수행을 하고 있는가 보시고 잘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상하네. 결과물이 왜 이럴까? 자식으로서 올바른 인정을 못 받고 있고 우리 부모가 날 무시하고 있으면 나는 뭔가 역할 수행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대접을 못 받고 있고 내 자식이 올바르게 크지 못했고 사이가 안 좋으면 난 잘 역할 수행 못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네?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뭔가 내가 제대로 된 지도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걸 아시고 머리와 잠재의식의 괴리가 있구나. 내 마음이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마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왜곡된 관념을 풀어내면 점점 더 완전한 역할 수행으로 가까이 가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음이란 완전함을 쓰는 거죠. 역할 수행을 하는 놈도 사라져서 완전함이 쓰는 거예요. 완전함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놈은 불완전한 놈이죠. 완전히 깨닫게 되면 하는 놈이 사라지고 완전함을 쓰게 되고 한다는 놈도 없이 내가 정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순리대로 내 잠재의식이 머리가 행복 스위치를 원하듯이 행복을 누르고 자기 역할 수행을 잘해서 세상을 밝히고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